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 두 번째 이제 올해 2022년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대의 전쟁을 보고하는 세대가 되었다.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12월 지금 18일자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are we fighting for? 자, 물론 전쟁의 목적은 정해져 있었죠. 2022년 이런 전쟁이 난 이유는 결국은 땅 따먹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요충지였던 이 크림반도를 꼭 그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합병했단 말이죠. 왜 여기가 필요했냐면 바로 흑해를 지나서 쥐중해를 갈 수 있는, 즉 바다를 갈 수 있는, 즉 부동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크림반도는 너무나 중요한 러시아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이제 강제 합병했는데 아울러서 이쪽,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의 왼쪽 지역, 즉 그 크림반도를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냉전이 있었는데 이쪽에 왼쪽에 보면 이쪽이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 진영의 중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오른쪽 지역이 러시아와 국경지대인 이 반도 위에 있는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 러시아 땅에서 크림반도를 갈 수 있는 이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리를 지금 최근에 10월 8일 날 여기가 폭발로 이제 일부가 파손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장악한 도로, 이 빨간색 선인데요. 마리우폴이라든지 멜리토폴, 그다음에 헤르손까지 점령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쪽에 드니프르 강이 흐르고 가는 끝토리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지점. 그러니까 이 헤르손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여기까지 지금 몰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 2022년 11월 11일자 사진인데요. 이 헤르손을 지금 탈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좀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전쟁의 명분은 바로 낫지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낫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빨갱이, 공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가 그 독일과 싸우면서 쉽게 말하면 독일을 이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이 지금까지 낫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서 총알바지를 대거 러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뭐 전과자들 보냈다 이런 거 언론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승인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까지, 그래서 700km 떨어진 그런 곳에 드론을 공격해가지고 뭐 러시아의 그런 비행장을 공격했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거꾸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격할 때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 그래서 30%가 파괴되어가지고 정전도 나고 지하철 가다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헤르손을 지금 뺏겼어요. 그래서 헤르손 퇴각으로 지금 러시아가 좀 자존심을 상실한 입장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30만 명을 부분 동원령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쟁이 더 이제 격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을 지금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 핵심 반도체가 서방에서 안 오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가지고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지금 탱크나 이런 걸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자, on the Iranian protest even harder. 자, 러시아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이란의 시위가 지금 더 격해지고 있죠. 자, victory in their struggle. 그래서 그들의 몸부림 속에서의 이런 victory, 승리가 would help secure our survival.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승리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밀러리 마찬가지로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Journalist, 그러니까 반부패를 조사하는 그런 저널리스트, 기자라든지 Environmental Activist, 환경운동가들, 그다음에 Digital Right Campaigner,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적으로 권리가 있는 것을 옹호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언론 통제를 했죠.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전을 통해서 러시아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그런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제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all 모두가 have a role to play.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in defeating Russian aggression. 이 러시아의 침략을 지금 defeating, 파괴하려고, 패배시키려고 역할을 나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빅토리 인 헤르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헤르손을 지금 회복하면서 드니프르 강이 바다로 흐르는 이 끝털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겠죠. 여기에 뭐 수력 발전소도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 헤르손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회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러시아가 지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지금 여기까지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턴, 디터라는 것은 터가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D는 away. 그래서 땅이 무서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지진이 나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테러토리 하면 영토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TER이 땅이란 뜻이에요. 땅. 마치 맥주도 테라라는 맥주가 있죠. 땅, 땅, 보리, 땅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디터란 말은 그래서 프라이튼, 공포를 줘서 away, 쫓아내다. 그래서 무엇을 억제시키다. 그래서 deter A from B, 단념시키다라는 수고로 많이 써요. 그래서 디터런트란 말이 핵 억제책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핵이 있음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걸 이제 디터런트란 말도 써요. 그래서 deter A from B 수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launching war in Asia.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헤르손을 탈환함으로써 지금 대만과 중국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좀 막고 있는 역할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그런 입장에서 크림반도를 뺏고 이 헤르손도 탈환하고 계속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은 우리도 대만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번에 헤르손을 뺏김으로써 이런 것을 단념시키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나 it would be a mistake. 그러나 그것은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To imagine this new competition. 이러한 새로운 경쟁을 생각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가 있다. As some sort of Cold War redux. redux란 말은 제2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래서 the Gulf War redux 하면 제2의 걸프전 이런 말을 하듯이 제2의 지금 Cold War, 냉전의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with two neat sides with clear opposing ideology. 그러니까 명백하면서 서로 opposing, 반대되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죠. 이념으로서 니트하게, 즉 깔끔하게 그런 면이 있는 제2의 어떤 냉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mistake, 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데올로기냐면은 바로 커뮤니즘, 공산주의와 민주적 자본주의 이 두 진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to clear geographical, 지리적인 블락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토와 옛날 구소련과의 자, 또 비록 some of the underlying 아래에 깔려 있는 이런 갈등들의 일부가 어쩌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between system, 자, between A and B죠. 멋과 멋 사이에 시스템인데요. that crush people, 사람들을 짓밟는 거죠. 무엇으로써? a point of political principle, 정치적인 어떤 원칙의 시점에서 사람들을 짓밟는 시스템 하나, 이게 러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스템? that at least 적어도 try to value people dignity, 사람들의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려고 하는 민주지정. 바로 그것은 택틱, 전략도 될 수, 전술도 될 수 있고 테러토리, 영토면이나 정치적인 비전, 그런 것들이 완전히 different from those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그런 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진영과의 그런 갈등이 이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블락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데올로지컬 지금 스트러글이 뭐냐면 지금 러시아, 소비에트와 이스턴 블락 네이션, 이게 이제 아이언 커튼이라고 그랬잖아요. 철의 장막이다. 그다음 미국과 서방 진영 민주주의의 그런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자, 이제는 러시아와 차이나, 중국이 want to weaponize, 무기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터디펜던스를,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중국이 봉쇄해 버리니까 모든 물건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봉쇄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이 전쟁 상황에서도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리고 it will be much more ruthless. 더구나 이제 더 무자비하게 더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goes beyond, 넘어섰다. 단순히 state on state economic bullying,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경제적으로 bullying, 괴롭히는 거. 그래서 manipulating, 조작하는 거죠. whole supply chain, 모든 공급망을 지금 조작하는 그런 경제적인 악당 역할을 하는 것을 beyond,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투아니아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는 그 angered, China, 중국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by 뭐 함으로써? allowing a representative office죠. 대표부죠. 대표부. 자, 중국은요 대표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사관을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epresentative office란 말을 써요. 대표부. 예. 그래서 to open in the Baltic state. 그러니까 발틱해라는 것은 바로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국이 소련에서 독립했잖아요. 이 나라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바다 이쪽이 바로 이제 발틱해인데 이 발틱해에 이제 그 발틱해에서 타이완 대표부를 이제 그 허락함으로써 중국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은 굉장히 미묘한 관계인데 대만 편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로 인정 안 했는데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didn't just attack Lithuanian company directly. 그래서 직접적으로 리투아니아 회사들을 공격하지는 공격을 했다는 거죠. not only 버돌소니까 not only 버돌소 긍정입니다.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pressure 압박을 했다는 거죠. 독일 컴퍼니 회사로 하여금 to stop using any Lithuanian part 어떤 리투아니아 부품을 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죠. in its car 자동차에다. If they wanted access to Chinese consumer, 중국 소비자에게 어떤 액세스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야 중국 차 그 니네들 차에다가 있잖아 리투아니아 부품 쓰지 마 이렇게 독일 회사한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자 리투아니아는요 1989년 이 발트 3국 국민들이 유명한 이 인간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0km, 그러니까 675.7km가 여기 보면 인간 발띠가 이렇게 돼 있죠. 리투아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라트비아, 탈린까지, 에스토니아, 탈린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가 600km가 넘는 거대한 인간띠 발트의 길을 만들었다. 이게 유명한 그 사진, 역사적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계 독립운동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이에요. 우리나라가 3.1운동 했잖아요. 3.1운동 당시에 중국의 뭐 오사운동, 그다음에 간디의 뭐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런 말 들으셨죠? 마찬가지예요. 이 발트의 길을 통해서 홍콩의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독립을 염원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인간띠를 통해서 이제 저항을 했던 거예요. 러시아의 통치 그 47년을 항거하면서 그래서 1991년에 독립을 하겠죠. 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제국 120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어요. 또 2차 대전 때 나치의 점령을 당했고 또 20만 명의 유대인 학살까지 겪는 아픔의 역사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밟아도 독립 의지가 강해서 밟아도 안 밟히는 국민성을 갖고 있고 홍콩에 감정이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홍콩의 길, 인간띠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수를 보내다 보니까 중국과 더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만의 호감을 갖고 있고 중국 교류가 미미하기 때문에 배짱을 튄 거예요. 그래서 배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966년 독보적인 레이저 기술,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네. 반도체 통제를 또 하다 보니까 역시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과 친해진 거죠. 이게 중국과 적을 지게 된 거예요. 왜? 교류가 미미하니까 중국과 교류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밀리터리 군사적으로 이긴다면 우크라이나에서 all this aspiration 이런 모든 열망이 되겠죠. for a more just world 단순히 전 세계에 대한 이런 열망들이 will be moot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런 열망들이 무트가 될 것이다. 무트란 말은 이제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before we get carried away with the potential for democratic solidarity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적인 연대가 되겠죠. 민주적인 연대에 대한 potential 가망성을 carry away 쓸어버리기 전에 we'll have to answer 우리는 이제 answer 해야 돼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how far 얼마나 멀리 그것이 이제 되는 거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grasping 이해를 하고 있죠. for term 기간, 계약 기간 to describe a world where the liberation of village on the 드니프로 강에 있는 어떤 마을을 해방하는 것이 dependent on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What side of the bed attack oligarch like 일론 머스크. 일론 멀론과 같은 그런 기술 전문가가 그 사이드 침대의 한쪽 면에서 어떤 쪽에 편드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직후에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인터넷 끊고 통신 끊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인물인 바로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부총리인 이 페도로프 총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머스크에게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제공을 부탁했다 이렇게 했고 인터넷망을 지원을 해서 유성을 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드니프로라는 곳은 우크라이나 3대 도시인데 97만 명. 이 드니프로 강 연안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도적 지배자인 알리거크라고 하는데 이런 그 과도적 지배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The tempting apple of globalization. 그래서 이런 세계화가 되는 이런 유혹적 사과가 turn out to be 뭐로 판명되었냐면 turn out, become, 판명되다, become, to be lined with,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hidden razor blade, 숨겨져 있는 면도칼로 이렇게 lined, 그 선이 연결되어 있다. This dance, 그래서 아주 깊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와이어링, 연결된 것이 서로 interconnecting the world, 전 세계를 서킷이라는 말은 합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이제 만약에 숏서킷, 합선이 된다면 서지, 전기가 팍 올라가면서 send sudden electric shock, 충격을 주는 거죠. 전기 충격을. 그것이 hurt whole nation, 전 세계 국가들을 이제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터와인 되어 있다. 인터와인이란 말은 서로 얽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제 상황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갈 것인지 그런 또 예측을 또 해보고 답은 없죠. 어떻게 이게 해결될까? 전쟁을 또 지켜보면서 후속 기사를 한번 또 기다려 보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